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일단 한번 예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요 내용들은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내용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 배우게 될 운동량, 중량량, 운동량, 중경량 단원을 공부하는데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우리 중간고사 때 이미 중간고사 범위에 중력을 하면서 이미 좀 다른 내용도 있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동거리입니다. 이 이동거리라는 용어는 무엇이냐? 물체가 이동한 경로의 총 길이를 이동거리라고 이야기해요. 자, 단위로는 미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아왔다. 그랬을 때 그 길이가 운동장 트랙의 길이가 200m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동 거리는 200m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이동 거리와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변이다라는 거예요. 이 변이는 물체가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의 위치가 있겠죠. 이 위치 사이를 직선 거리로 나타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직선 거리와 방향, 이 방향이 함께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놓으면 되는데, 역시 변이도 마찬가지로 단위는 미터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터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전 예시를 다시 본다면 운동장이 있어요. 이 운동장에 한 바퀴 A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원점으로 왔을 때 이 거리가 총 200m다라고 한다면 이동 거리는 아까 전에 200m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의 위치 사이의 직선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A점에서 A점까지이기 때문에 이 사이 거리는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0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간 거잖아, 맞지? 이렇게 볼 때는 이동 거리는 100m가 되지만 실제 변이는 여기 A와 B 지점을 이은 직선거리, 이 직선거리는 얼마냐? 50m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거리가 실제 변이가 되고, 이 변이는 A에서 B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 이 방위각을 봤을 때는 북쪽으로 이동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전체 사면을 봤을 때는 북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물리학을 쓰지 않고 통합과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수직선이 있어요. 그럼 0이라는 지점이 있고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을 플러스로 본다면 왼쪽은 마이너스다. 왼쪽을 플러스로 본다면 오른쪽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기준을 보고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동 거리와 변이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속력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이 속력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을 속력이라고 해요. 자, 속력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눕니다. 자, 그럼 이동 거리라는 건 미터라고 쓰고 시간은 초라고 쓴다, 맞죠? 따라서 얘는 미터를 초로 나눈 이런 미터 퍼 세컨드라는 단위를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까 요 원 트랙에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20초라고 해봅시다. 20초. 자, 20초라면 한 바퀴 돌아왔는데 200m를 이동했다, 맞죠? 이동 거리가 200이고 20초이기 때문에 요거는 10m per second라는 속력을 가지게 돼요. 자, 근데 뒤에 가면 요 속도라는 개념이 있다, 그죠? 속도는 뭐냐면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전처럼 속도를 구하는데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면 얘는
크기도 있겠지만 방향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아까 전과 같은 트랙이 있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서 A에서 A로 온다면 A 지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A 지점으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변이는 0이다 했죠. 자, 변이가 0이기 때문에 이 0을 시간으로 나눠주더라도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A에서 B까지 가는 요 거리는 100m였다 맞죠? 자, 그러면 100m를 이동했기 때문에 속력은 20분의 100, 5m/s가 돼요. 하지만 여기서 속도라는 거는 얼마가 되느냐? 변이가 50m예요. 50m를 20초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2분의 5m/s. 다시 요거를 정리해 본다면 2.5m/s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마지막으로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는 지금까지 우리 중간고사 때는 속력의 변화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는 이 친구는 속력의 변화보다는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자,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고, 요 변화량부터 본다면 변화량이라는 거는 나중에 처음 값을 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속도 변화량인데, 이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거는 다시 이따 설명하고 가속도로 간다면,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밑에 본다면 문제 20m/s로 운동하던 물체가 동일한 방향이에요. 동일한 방향으로 30m/s로 운동한대. 그러면 속도라는 건 방향도 고려해야 된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동일 방향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요때 걸린 시간이 10초다라고 했을 때 10초로 나눠주는데 얼마? 속도 변화를 나눠줘야 된다. 나중 속도 30m/s 빼기 처음 속도 20m/s 해서 얘는 정리를 해보면 10초 동안 10m/s가 변했네. 따라서 요 값은 얼마가 되느냐? 1m/s 제곱이다 라는 가속도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벽면에 대해서. 이렇게 벽면이 있어요. 이 벽면에 대해서 공이 다가갑니다. 얼마? 20m/s로 다가가요. 다가가다가 부딪히고 난 뒤에는 이 공이 어떻게 튕겨 나오느냐? 반대 방향으로 30m/s로 튕겨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때 10초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 물체의 속도는,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10초라는 시간 동안 튕겨 나오기 때문에 이 방향과 이 방향은 얘의 방향과 얘의 방향 반대겠죠? 그러면 얘를 플러스로 본다. 왜? 난 지금 오른쪽으로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플러스로 본다면 얘는 마이너스가 돼요. 자, 따라서 플러스 30 마이너스에 나중 속도를, 처음 속도를 빼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처음 속도는 자체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들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따라서 30과 20을 더했는 50m/s를 10초 동안 이동했는, 10초 동안 50m/s의 속력이 변했다, 속도가 변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5m/s 제곱이라는 값이 주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가속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운동량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를 볼 때는 항상 뭐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라는 값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항상 방향을 고려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방향은 방금 전처럼 벽에 부딪힐 수 있죠. 자, 벽에 부딪힌다면 어떻게 되냐? 이 벽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벽에 가까이 갈 때, 그 다음에 벽에서 멀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가까워지는 것과 멀어지는 경우는 방향이 반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얘들은 하나가 플러스가 되면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자, 보통은 이런 거 나중에 할 때
나중 운동량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세요.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얘들이 플러스가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중간고사 때도 했던 건데 단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단위는 일단 분자의 단위, 분모의 단위, 요 슬러시를 사이에 두고 요렇게 적어주고 요거를 분자의 단위 퍼 분모의 단위라고 읽어주면 돼요. 자, 그럼 속력의 경우 속력은 이동 거리라는 걸 시간으로 나눠주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미터를 세컨드로 나눴다.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죠. 속도도 마찬가지. 변이라는 걸 걸린 시간으로 나눠줄 거니까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속도 변화량분의 걸린 시간이에요. 근데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였잖아, 맞지? 그러니까 속도니까 미터 퍼 세컨드가 되기 때문에 분모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의 단위는 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미터 퍼 세컨드를 세컨드로 나누니까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적을 수는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 미터 퍼 세컨드는 미터 퍼 세컨드를 나누게 하는데 세컨드로 나누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본다면 미터 퍼 세컨드는 아까 전에 분자의 단위, 분모의 단위였다, 그지? 나누기 세컨드였으니까 곱하기로 바꾼다면 역수가 취해집니다. 따라서 분모에는 세컨드 제곱이 될 거고 분자에는 미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기억을 할 수 있겠죠.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법칙. 뉴턴의 운동법칙을 본다면 첫 번째 제1법칙이 있어요. 제1법칙은 뭐냐? 관성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관성의 법칙에서 관성은 무엇이냐?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건 뭐냐?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운동하던 물체는 그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속력을 유지하는 거니까. 속력, 힘이 없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걔는 가속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력으로 계속 운동한다. 혹은 그 속도로 이동한다. 자, 따라서 등속도 운동 혹은 등속 직선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다. 왜냐? 이 등속도라는 건 속도가 들어가잖아, 그렇지? 속도가 들어간다는 건 뭐냐? 방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등이니까 같은 방향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등속 직선 운동, 속력의 크기가 같고 직선이니까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성의 크기 자체는 뭐에 비례하느냐? 질량 크기에 비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있을 때 움직이게 하려면 어느 게 더 많은 힘이 드냐면 무거운 물체가 더 많이 힘이 듭니다. 혹은 내 몸무게가 무거울 때, 가벼울 때 생각을 해보면 무거울 때가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 5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했을 때 멈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관성의 법칙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자,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무엇이냐? 요 조건이 붙어요. 물체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요 조건이 붙고 이때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자, 유지한다는 건 아까 이야기했었다, 맞죠?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다. 우리 중간고사 때 배웠던 F는 MA라고 본다면, 자, MA라고 본다면 어떻게 되냐? 힘이 0이기 때문에 F가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MA도 0이 돼야 되잖아, 맞지? 근데 모든 물체는 질량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속도가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우리는 이 물체가 속력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속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 자, 요거의 가장 좋은 예시는 무엇이냐? 버스를 타면 여러분들이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정지해 있는 버스가 출발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몸이 뒤로 쏠린다. 그쵸? 만약에 운동하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은 어떻게 된다? 운동하던 게
정지하게 되면 이때는 몸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겠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한번 봅시다. 뉴턴 운동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F는 ma다라고 쓸 수 있고 F는 힘, A는 질량, M은 질량, A는 가속도다 라고 정리를 해요. 자, 이때 힘이라는 건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고 가속도라는 건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냐? 이 힘이 만약에 중력이라고 한다면 이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정리를 할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을 본다면 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면 A가 B에게 힘을 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B도 A에게 동일한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수업할 때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거니까 요렇게만 기억해 놓으세요.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로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힘의 평균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죠. 자, 요거는 힘의 주체가 뭐냐면 A와 B가 힘을 받아요. 그죠? 근데 힘의 평형은 뭐냐면 한 물체가 있을 때 이 한 물체가 어떻게 되냐? 서로 다른 두 힘을 받을 거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친구는 알짜 힘이 0이 돼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이 된다. 맞죠? 자, 그래서 요 힘이 0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요 힘의 평형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 두 힘의 크기는 같고, 그러니까 동일한 크기의 힘과 반대 방향의 힘이잖아. 맞지?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을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분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통합과 기말고사 범위에 운동량 충격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전체였습니다. 한번 잘 기억해보고 안 된다면 반복적으로 강의를 좀 들어보세요. 혹은 EBS 같은 데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